선생님 조금만 더 읽으면 안 돼요 할 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을 너무 재밌게 보고 네. 어떤 애들은 10분, 20분 내내 막 계속 두리번만 하다가 끝이 나요. 그 차이가 뭘까를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 1분만 더 읽게 해주세요 라고 사정을 하는가. 그랬더니 아이들의 공통점은 안녕하세요. 주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자녀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인터뷰인은 약 1년 전쯤에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던 분입니다. 바로 연년생 초등 아들들을 키우는 엄마이시자 15년간 초등 아이들을 만나온 선생님이시며 현재는 활발한 유튜브와 집필 활동을 하며 교육 분야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신 이은경 선생님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저희 스몰빅 클래스 채널에는 1년 전에 출연을 했었고요. 네.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공부법이라던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나누셨었는데요. 오늘은 좀 독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발간하신 책 이제 초등 매일 독서의 힘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독서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1년 내내 쓴 것 같아요. 썼다가 엎었다를 몇 번 했나 모르겠고 저 스스로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다라고 하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됐고 매일 독서의 힘이라고 하니까 책을 맨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자 하는 의미의 제목은 아니고요. 그냥 되도록 많이 읽히자. 네, 그러기 위한 방법과 엄마의 어떤 의지, 마음을 도와주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초등 매일 독서의 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독서, 문해력이 강조되면서 독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많은 책을 사실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제 독자들은 여전히 이제 중요성은 알겠는데 이 내 아이한테 이걸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서 교육이라는 거창한 멘트도 없었단 말이죠. 방해 요소들이 적었죠. 네. 요즘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 게 애들 탓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들을 되게 뭐라고 한단 말이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앞에 스마트폰을 놔줘요. 이거 보고 조용히 하라고. 너무 재밌는 게 많아. 맞아요. 네. 거기에 익숙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왜 책을 안 읽냐고 뭐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바라보는 지금 눈높이의 그런 환경은 많이 다르다는 걸 딱 어머님들이 이해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상태에서 실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님들이 욕심을 내리셔야 돼요. 독서가 중요하고 문해력이 중요하고 성적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을 보면서 갑자기 불안해져서 정말 많은 책, 정말 어렵다는 책, 정말 다양한 책들을 아이한테 막 들이밀잖아요. 욕심을 내면 낼수록 애들은 뒤로 이렇게 갈 거예요. 다 알죠, 애들이. 그죠? 우리 엄마 지금 독서에 욕심 내는구나. 우리 엄마 지금 글쓰기에 욕심 났구나. 막 다 알아요. 욕심을 들키지 마세요. 욕심은 나요. 저도 욕심 엄청 많죠. 안 들키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러면서 쿨한 척. 네가 읽으면 좋은데 안 읽어도 괜찮아. 근데 읽었을 때는 진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정도의 메시지만 주시고요. 실천을 할 때는 아이가 아주 작은 실천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하면서 독서에 대한 부담감과 욕심을 내려놓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애들이 책을 읽는 것보다 읽지 않는 게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부모님의 욕심과 기대는 책을 읽는 것이 기본값이라 생각하고 애가 안 읽으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 갭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상황이 악화되는. 그럼 이 사실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애들이 독서를 안 하는 것도 충분히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거고 그걸 그냥 조금만 해도 굉장히 잘한 것이고 그걸 조금씩 키워줘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1시간 자유시간 드리면 유튜브 보실래요? 책 보실래요? 우리 대표님? 전 유튜브 봅니다.
애들이 어떻게 책을 선택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건 너무 과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나한테 힘든 건 우리 애한테도 힘든 거니까 더 어떻게 보면 힘들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그 실제에서부터 눈높이를 맞춰서 문제를 진단하거나 또 상황을 진단해야 실제로 해결책이 보인다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독서라는 게 우리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책에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네. 책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던데 처음에는 이제 독서 교육의 목적이 저기 네. 성적이었지만 이후에는 조금 바뀌셔가지고 초등 독서 교육의 목적지가 읽는 중학생으로 바뀌었다고 네.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네. 어떤 의미일까요? 성적에 도움이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어머님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독서 교육에 다 같이 열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딱 이 성적만이 목표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 양이 많아지고 학원에 가느라고 시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책보다는 더 성적을 많이 올려줄 수 있을 다른 것으로 다 갈아타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기도 했고, 제가 읽는 어른이에요. 책 읽으시죠? 네.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성인 중에 책 읽는 사람 정말 적잖아요. 네. 정말 적습니다. 저는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네.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잘 안 읽던 사람이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책을 제대로 읽기 시작을 하면서는 네. 제가 경험한 세계는 너무나 다른 곳이더라고요. 완전히 같은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네. 본격적으로 책을 읽으면서는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었어요. 네. 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단순히 성적 하나만 가지고 독서를 하다가 중단하는 일을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초등학생들이 책을 읽는 게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독서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중간 단계인 읽는 중학생을 만들자. 우리 초등에서 집집마다 읽는 중학생을 배출하자. 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그 책에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구체적인 팁들, 네. 노하우들이 좀 있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그 속도를 존중받은 아이의 독서에 관한 감정이라는 좀 챕터가 있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독서에서 가장 큰 고민하시는 부분이 휙휙 넘기는 거. 네. 그냥 집중도 안 한 것 같고 내용도 이해 못 하는 것 같고 정독도 안 한 것 같고 그냥 독서의 한 가지 방법. 네. 그리고 모든 책을 그렇게 읽진 않죠. 네. 네. 어떤 책은 휙휙 넘기고 어떤 책은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네. 어떤 책은 빨리 읽으라고 해도 빨리 진도가 안 나가는 책도 있어요. 맞아요. 하나의 책 안에서도 사실은 뭐 맞아요. 빨리 넘어가는 부분, 좀 정독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아이가 어떤 속도로 읽든 속도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속도에는 아이가 표현할 수 없지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아이가 엄마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은 좀 빨리 읽어야 되겠고요. 이 책은 좀 느리게 읽을게요. 라고 말하지 못하죠. 네. 아이니까, 그쵸?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아이한테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그대로 존중을 해주시고요. 또 타고나기를 성격 급한 아이들 진짜 많아요. 궁금해서 막 나가요. 이 주인공이 살았나 죽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일단 읽게 해주세요. 읽게 해주시고, 다만 이렇게 그냥 후다닥 읽고 끝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경우에는 너가 원하는 속도로 다 읽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한 번만 처음부터 다시 찬찬히 읽어보자. 그렇게 해서 반복 독서를 하시는 걸 유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책가방에 책 한 권 끼워넣기. 네. 이게 또 어떤 건가요? 이건 제가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배운 거라서 저희 아이들한테 적용했던 건데요. 어떤 아이들 주변에 자꾸 쉬는 시간에 애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지? 게임을 하나 싶어서 가봤더니 어떤 애가 어제 새로 산 되게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어요. 얘가 갖고 온 거예요. 다 서서 그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만화책도 아닌데. 근데 그 책이 되게 부러웠나 봐요. 그러고는 그 책을 또 추가로 사갖고 온 애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안 그래도 재밌어 보이는 책을 잘 갖고 오더라고요. 책을 어디서 샀어? 어떻게 샀어? 누가 사주셨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말에 서점에 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재미있는 책 고르라고 해서 사주셨고 그 책을 엄마가 학교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책이 된 거예요. 이게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 아이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와 막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발표 많이 해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학교 갈 때 책가방에 책 한 권씩 꼭 넣어주시고 그 책은 아무거나 말고 제일 재밌는 거, 요즘 제일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되게 좋은 게 학교에서 이제 다 같이 학습지 같은 걸 풀고 나면 시간이 항상 남는 맞아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 했는데요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데 그때 그 책을 꺼내서 읽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알뜰하게 몇 분만 모아도요 30분 1시간이 돼요. 네. 근데 막상 집에서 아이들이 책 읽으려고 그러면 30분 1시간 내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벌써 학교에서 30분 1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서량이 꾸준히 쌓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건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책 한 권 어찌됐건 넣고 다니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말 뭐 지하철이든 어디서 네. 꺼내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곁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훨씬 더 독서를 할 확률 네. 이런 걸 좀 높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아이의 지적 허영심을 자극하기. 네. 저 이거 되게 사실은 킬링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적 허영심 자극하기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아이들은 잘 모르죠. 네.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많이 알고 싶고 그게 아이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아이 때는 그래도 돼요. 그래야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사는 재미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책을 읽고 거기에서 알게 된 것들을 막 떠들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네. 그걸 막 칭찬받고 싶고 할 때 좀 부추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또 굉장히 또 인성을 중요시하는지라 아이들이 교만해질까 봐 어디 가서 잘난 척 떨고 욕 먹을까 봐 되게 걱정하시는데요. 이제 나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거지 아이가 자기가 아는 걸 이야기했을 때 인정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걸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적 허영심 자극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초등 매일 독서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오긴 했지만 네. 어쩌면 선생님 스스로가 매일 독서의 힘이라는 걸 체감하고 읽는 중학생, 읽는 어른이 되는 것의 어떤 중요성을 느끼신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선생님은 원래 좀 독서를 많이 하시는 편이셨나요? 원래 책을 안 읽던 사람이었어요. 오. 네, 책을 안 읽었는데 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우다가 네.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 언제쯤이었어요? 한 지금부터 10년 전 정도 네. 됐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울한데 집 옆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계속 책을 빌려다 봤어요. 거의 뭐 매일 가서 20권, 40권씩 빌려다가 보고 그 중에서 몇 권 읽고 다시 반납하고 막 이거를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그런 변화를 경험을 했고 또 그 안에서 책을 좋아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게 달라지셨어요? 어떤 게 달라지냐?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집안 분위기가 돼버렸죠. 네, 그게 일단 가장 큰 수확이었고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인간,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해보자면 지혜로워졌어요. 원래 좀 이제 가벼운 사람이었거든요. 네, 원래 뭐 책 쓰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책을 읽으면서는 그 안에서 제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통찰을 얻게 되고 영감을 받고 또 공감을 하고 또 그거 정보를 얻으면서는 제가 이제 제 선택에 확신을 할 때가 많고 10개를 선택을 했을 때 예전에는 한 3개 건지고 7개는 후회투성이 막 나 혼자 막 진짜 이불킥하고 막 그랬다면 이제는 10개 중에 8, 9개 정도는 괜찮다. 잘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더 책을 열심히 읽을 거예요. 저는. 네. 사실 진짜 뭐 워낙 독서법 책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이런 독서법 책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선생님께서 직접 그렇게 독서의 힘을 좀 체감하고 좀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더 그게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애들 독서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독서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뭐 제일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선생님이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네. 기왕 얘기 나온 만큼 선생님 자녀분들은 책을 독서를 좀 좋아하나요? 한 명은 타고나길 좋아하고 한 명은 타고나길 싫어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해요. 중학생이 되고 보니까 둘 다 책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었어요. 그럼 타고나길 좋아했던 친구가 계속 좋아하는 거는 뭐 네. 타고나길 그렇게 그쵸? 태어났다고 네. 하니까 그러면 타고나길 싫어하게 태어난 그 친구는 어떻게 하다 좋아하게 됐을까요?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에서
근데 이건 모든 가정에서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는 책을 싫어하고 또 나는 부모인 나도 책을 싫어하니까 우리 애는 책을 좋아할 가능성이 없어. 읽을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학원으로 우회해서 일단 학원을 부어버리자. 네. 수업으로 어떻게든 성적을 올리자라는 생각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는 초등에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엄마가 책을 읽어야만 아이가 좋아한다. 이것도 또 저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책을 읽는 경우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따라 읽을 확률이 높다. 네, 요 정도이고요. 엄마가 혼자만 읽는 집도 되게 많으세요. 저도 처음엔 혼자 읽었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지는 마시고 우리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를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기억 얘기가 나온 김에 또 네.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셨는데 좀 그 과정에서 아이들 독서 교육을 좀 어떻게 주로 해주셨는지 구체적인 뭐 방법 같은 게 더 있을까요? 제가 초등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관찰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때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선생님 조금만 더 읽으면 안 돼요 할 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을 너무 재밌게 보고, 네. 어떤 애들은 10분, 20분 내내 막 계속 두리번만 하다가 끝이 나요. 그러다 떠들다 혼나고. 그 차이가 뭘까를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이 책을 골랐을 때, 어쩌다가 이 책을 잡았을 때 이 책을 좋다고 하고 1분만 더 읽게 해주세요 라고 사정을 하는가. 그랬더니 아이들의 공통점은 제가 재밌어 보여서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거 사도 된대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와서 읽는 거고, 네, 그런 책들을 뭐 단계로 치자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글밥으로 치자면 계속 올려가면서 좀 더 복잡하고 긴 책을 읽어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6학년이 돼도 학습 만화 밖에는 볼 수 없는, 네,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건, 좋아하는 책을 네. 자유롭게 읽게 해주자. 네. 저 나름의 독서 소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은 어떤 책을 읽던 간에 엄마한테 그 책을 뭐 읽어도 되냐, 혹은 이 책은 읽으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묻지 않고, 이 책을 읽었을 때 다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을 엄마한테 말해야 되거나 줄거리를 요약해야 되거나, 예, 결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재미있었냐를 물어봤고, 재미있었다 그러면 뭐 왜 재밌었을까 하면서 이제 네,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는 것까지 딱 거기까지만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교육은 좀 거창한 것 같고요. 저희 집에선 그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